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큰 이슈, 가장 큰 이슈, 뭘까요? 아, 윤석열의 구속 취소.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졌죠. 법원에서 이제 취소가 맞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어느 정도 충격이죠. 윤석열의 탄핵을 바라는 분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충격이긴 한데,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내란죄라는 게 법 조문은 있죠. 법에 내란죄를 규정해두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 조항, 어떻게 처벌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있지만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저보다 잘 아시겠죠. 저보다 잘 아실 건데, 제가 뭐 법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그리고 법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이 설명도 많이 해줬고 해서 저보다 훨씬 잘 알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건 우리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국민들끼리 지키자는 약속. 살인하지 말자. 그래, 하지 말자. 왜 근데 살인하면 안 돼? 살인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잖아. 서로 살인을 허용하면 내가 늘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되잖아. 너도 마찬가지일걸?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다 같이 살인하지 않기로 하자. 그러자? 이러고 약속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몰래 살인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또는 누군가가 살인을 해버리면 어쩔 거야? 그러면 우리 살인한 사람은 그렇게 하자. 평생 감옥에 썩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게 정도가 심하면 우리 모두가, 사회가 그 사람을 죽이자. 다시는 살인을 할 수 없도록. 그러자 하고 약속한 게 사실 살인죄에 대한 형법 조문이겠죠. 마찬가지로 내란죄도 우리 내란하지 말자. 그래. 그럼 내란하면 어쩔 거야? 내란은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고 많은 사람이 살기 어렵게 만드니까, 그리고 사회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살인죄처럼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게 내란죄겠죠. 근데 살인이나 사기, 폭행, 여러 가지 이제 형법 조문에 나오는 죄들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들은 다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따라서 어떤 새로운 살인이 일어났어. 그러면 살인죄가 또 나왔네. 자, 그러면 이 살인죄를 저지른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 보니까 우발적 범죄네. 이 사람이 엄청 악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그거를 이제 치사라 그러죠. 치사. 살인죄라도 치사로 들어가죠. 그러면 살인이긴 하지만 실수로. 그리고 그 사람이 보니까 일하다가 실수로 죽였네. 특히 운전을 억울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내면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해서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인죄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실수로 그랬는데, 업으로 하는 사람이면 더 조심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래서 그냥 과실치사보다는 조금 더 죄를 크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처벌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여러 사례들,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새로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보니까 예전에 이 사건과 비슷하네. 그러면 형량도 비슷하게 가자. 그런 식으로 법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형법이라는 건 결국 형이잖아, 형. 어떤 형을 내릴지, 어떻게 처벌할지 하는 규정인데, 그 처벌에 대해서 얼만큼, 어떻게 적용해서 얼만큼 처벌할 것인지, 그거를 조문에서 모두 밝혀둘 수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판례들을 참고해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는 일단 내란죄는 거의 사례가 없죠. 사례가 거의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킬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뭐 거의 세계 최초인 느낌인 거예요. 실패한 내란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걸 실패한다? 진짜 전무후무한 일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렇게 평화롭게 끝난 것도 사실 웃긴 거예요. 너무 평화롭게 끝나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이해가 없으니까, 사례가 없으니까 이걸 얼마만큼 처벌해야 되는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란죄라는 자체가 굉장히 특수해요. 이렇게 세세하게 정의해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과거의 사례도 적고, 그렇다 보니 이제 지금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죠. 내란죄는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한 어떤 사건에도 불기소 특권을 가지죠. 불소추 특권을 가져요. 내란죄가 아니고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 대통령이 단 하나 처벌받는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내란죄를 수사하는 또 주체는 경찰로 또 국한이 돼 있어요. 검찰에도 수사 권한이 없고 공수처에도 없어요. 근데 공수처라는 자체가 마찬가지로 내란죄와 비슷해요. 공수처라는 게 일단 신설된 거죠.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수사권을 가진 여러 조직 중에 그냥 이 사람들은 수사 대상도 제한적이고 수사 뭐 좀 권한도 좀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가장 고위공직자인 선출직 중에 가장 고위공직자죠. 대통령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또 내란죄는 또 빼놨네. 이게 대통령과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그 공수처법을 이렇게 신설하고 그거를 이제 다듬는데,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거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법 자체가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만들어놨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를 만들겠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많은 대선 후보들도 또 찬성을 했죠. 근데 막상 만들어지는 거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만드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 대선에 나왔던 그런 후보들이 공수처 만들면 제가 완전 공수처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을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검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특히 국정원, 예전에 안기부, 그런 조직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어떤 집권 세력들이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그런 막강한 조직이 있을수록 집권 세력의 힘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조선 왕조도 마찬가지죠. 뭐 고려도 마찬가지. 왕정 시대에도 왕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왕의 조직을 만들면 왕권이 올라가는 거고, 왕권이 내려갈 때는 대신들이, 신하들이 그 왕의 어떤 세력들을 없애버리고 사병들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권이 약해지고 신하들의 이제 그 권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반복돼 왔었는데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가지려 하면 국회와 그리고 행정이 대통령이니까 그 사법부에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상권 분립이잖아요. 대통령, 국회, 입법기관, 그 다음에 법원, 사법기관, 이렇게 행정, 사법, 입법이 서로 견제를 하게 해놨는데, 그렇다 보니 국정원법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미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정치 그리고 한국 법 그런 쪽에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이러고 그냥 뭐 해결했다 끝 이게 아니라 내란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되겠죠. 그리고 형법이라는 게 사실 처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약속이에요, 약속. 서로 사람 죽이지 말자. 죽이면 처벌할 게가 아니라 죽이지 말자. 그게 목적이거든요. 내란죄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쿠데타 일으키지 말자. 이게 목적인데 일으키고 나니 이제 이 법을 적용하는데 모자란 점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자가 대통령일 거라고는 아무도 이제 상상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 권한도 뭐 좀 늘어날 거예요. 내란 외환 이런 거에 대해서만 대통령을 뭐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아니지. 뭐 그거는 옳은 것 같아요. 내란 외환에 대해서만 대통령을 처벌하는데 대신에 내란 외환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더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걸 내란과 외환으로 볼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구속 취소한 법원도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라고 해야 되나? 뭔가 법이 미비하다고 해서 그거를 사법기관이 유리한 대로 검사가 유리한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법은 뭐 애매할 때는 피고가 이익이 되는 범죄자가 이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법은 기본적으로 강제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받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해야 돼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법조계의 어떤 굉장한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죠? 격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뭔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대통령이 피고 대통령이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 날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어서 그 논란이 이제 취소 사유가 된 거죠. 앞으로는 경찰이 체포를 하건 검찰이 체포를 하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범죄자들도 구속 기간이 조금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일수로 해가지고 뭐 좀 널널하게 뭐 그래봤자 24시간 아니에요. 24시간 아닌데 좀 널널했다면 이제는 사실 전자결제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것까지 정확하게 다 딱 박아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임의동행이나 아니면은 무슨 체포라고 하죠? 긴급체포 되고 나면 얼마간 체포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풀어줘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분초를 따져가면서 이제 하니까 가령 제가 이제 저는 억울하게 잡혀 들어간 거예요. 잡혀 들어갔다. 그러면은 수사 받는데 몇 날 며칠을 막 질질 끌면서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내가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질수록 힘들겠죠. 그러면 허위 자백을 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강제로 잡아둘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경찰이나 검사가 조금 더 열심히 구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써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됐을 때 장단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그거를 조금 더 이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수사를 통한 어떤 범죄자들의 처벌이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그런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저는 뭐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도 뭐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고 굉장히 좀 상실감이 크죠. 그럼에도 뭐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그 취소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죠. 법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 김재규의 재심처럼 혹시나 윤석열이 나중에 돼서 탄핵이 인용되고 그리고 내란죄로 처벌까지 받고 있는 중에 뜬금없이 나 그때 수사 과정에 이거 오류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받고 있는 이 처벌을 지금 중지해야 될 것 같아. 너네 수사 잘못했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파장은 더 크겠죠. 그래서 지금 뭐 좋게 생각하자면 더 확실하게 윤석열의 죄를 정말 빠져나갈 구멍 없게 그렇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그리고 사실 구속에 있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자체장이라고 해서 장급이라고 해서 또는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법을 집행하는데 법을 적용하는데 뭔가 거리낌이 있다? 저는 또 그거는 또 반대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어서 윤석열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구속은 도주 우려가 현저한 도주 우려가 있거나 그 다음에 현저한 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그때 구속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속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구속 수사를 하는 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구속에 저는 필요성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직이나 됐던 윤석열이 사회에 있으면서 소환조사를 아무리 잘 받는다 해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진짜 명확하죠.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은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구속하는 게 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법원의 판단이겠죠. 그리고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원의 판단은 또 존중해야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없는 얘기였죠. 오늘 아무 말은 정말 재미없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뭐 국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냐 마냐,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냐 마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뭐 그렇잖아요. 프랜차이즈 사업도 회장의 어떤 뭐 성폭행 사건 이런 게 있으면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아르바이트생들 뭐 전부 다 피해를 받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수장인데 그런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그러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것도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데 또 뭐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거든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약속이니까 뭐 친구 간에 3명이서 만나는데 다 같이 저녁 6시에 만나서 저녁 먹자 그랬는데 누구 한 명이 7시에 왔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나머지 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1시간이나 밥을 늦게 먹어야 되는데. 근데 늦게 온 애가, 아, 나 점심을 늦게 먹어서 나는 배가 안 고파. 그래서 7시에 왔어. 이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친구로 두겠어요. 저는 그 손절합니다. 그래서 전 친구가 없지만. 어쨌든 뭐, 오늘 오늘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뭐 충격이 있었고, 지금 또 정치권이나 그다음 그런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되게 말이 많죠. 저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고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뭐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오늘도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좀 그래요. 외로워요. 요즘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가지고 밥맛도 없고 움직이기도 싫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보고 또 뭐 외로움이 하변산이 돼버렸습니다. 뭐 그럼에도 저는 뭐 운동을 해볼 거고 불타는 금요일 밤에 무슨 운동 할까요? 제가 어제 불스스를 했더니 또 엉덩이랑 햄스트링에 또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되게 뭔가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외로움에 이제 사무치는 외로움에 되게 우울하고 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어젯밤에 뜬금없이 달밤에 달리기를 했거든요. 산책을 나갔는데 기분 전환 삼아 산책을 나갔다가 좀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그래요. 그 밤에나 밤도 아니지. 어딜 걸어간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나이가 이제 40대다 보니까 좀 덜한데 예전 20대 땐 장난 아니었습니다. 걸어가면 뛰고 싶었어요. 그냥 조금 걷다 보면 막 뛰고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야간이라고 해야 되나? 저녁에 알바를 하고 새벽 2시에 일을 마칠 때가 있었어요. 몇 달을 새벽 2시에 마치면 집까지 뛰어오고 그 거리가 한 1.5km? 그 정도 됐나? 그래서 뛰어오면은 처음에는 6분, 7분 막 이렇게 걸리다가 나중에는 점점 빨라져가지고 일을 그때 몇 시간 했지? 6시간, 8시간? 알바였으니까 한 6시간인가 뭐 했던 것 같은데 6시간 일하고 그러고 나서 뛰어오는 거예요, 집에. 그때 진짜 많이 뛰었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하여튼 그래서 어제도 기분 전환 삼아 너무 우울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막 심장이 욱신욱신하고 막 외로움에 몸서리 치다가 기분 전환 삼아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좀 달리긴 했거든요. 근데 어제도 불수스를 제가 했잖아요. 불수스하고 뛰니까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엉덩이. 그래서 오늘 하체 컨디션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체는 건너뛰고 상체 밀고 당기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밀고 당기는 거. 그래서 푸시업 하고 바벨로우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슈퍼세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슈퍼세트는 주동근과 기랑근을 섞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동근 가슴 근육이 일을 하면 그 다음에 협응근, 삼두근이 같이 일을 하겠죠. 그러면 이 가슴 근육이 당기는 방향의 반대는 늘어나고 있겠죠. 등 쪽은 늘어날 거예요. 그럼 늘어난 근육을 이제 당긴다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 삼두근을 운동을 할 때 어때요? 이두근은 펴지겠죠. 이완되겠죠. 그러면 삼두 운동을 끝내고 나면 반대로 삼두를 이완시키고 이두를 수축시키는. 그래서 주동근, 기랑근, 협응근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시면 어떤 운동을 배우더라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알려드려도 사실 뭐 다 한 거거든요. 근데 뭐 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내가 유튜버를 이렇게 유튜브 영상 올리고 있지만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주동근, 기랑근, 협응근 이거 치면
네이버에서 또 검색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미지랑 뭐 그런 거 다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해 볼, 오늘 그냥 그거 할까? 벤치프레스로 할까요? 푸시업 말고 벤치프레스 해야 되겠다. 아니다. 아, 벤치프레스 하면 안 돼요. 벤치프레스 하면, 이거를 바벨로 할 때 바벨을 계속 들었다 내렸다 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푸시업이랑 바벨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밥을 좀 부실하게 먹었거든요. 제가 오늘 먹은 게 어머니께서 친구분들이랑 먹고 남긴 피자 2조각. 피자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어릴 때 조의 하우스 아십니까? 조의 하우스. 그 바퀴벌레 나오는 영화 있거든요. 그 코미디물인데, 뭐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 이런 곳에서 보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었어요. 바짝 마른 말라 비틀어진 피자.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말라 비틀어진 피자 먹는 장면이 자주 나왔어요. 그게 가난한 미국 도시 서민, 도시 시민, 가난한 미국 도시의 시민이 대표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민을 대표하는 장면? 말라 비틀어진 피자 먹는 거.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될까요? 라면 먹는 거. 라면 먹는 게 우리나라 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인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좀, 쉬어버린 김밥? 이런 느낌인가? 아닌데? 그거랑 좀 다른데? 식어버린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하여튼 그 말라 비틀어진 피자 먹는 그 모습이 좀 제 뇌리에 남아가지고 피자 말라버린 거 먹고 싶다 그 생각을 하고 피자를 시켜놓고 반만 먹고 반은 그냥 다다음 날까지 놔뒀어요. 그리고 먹었거든요. 그냥 뭐 그래요. 따뜻하지 않을 뿐이지 맛은 좋았어요. 그게 되게 좀 불행한 느낌으로 영화에선 그려지는데 저는 뭐 딱히 안 그렇더라고요. 일부러 시켜서 일부러 그렇게 먹으니까 별 그런 건 없었고 뭐 그래도 따뜻한 게 더 맛있긴 하죠. 그래서 오늘 피자 2조각 먹은 게 다고 그 다음에 쿠쿠다스를 뭐 몇 그램이라고 해야 되지? 그게 298g이니까 289g이니까 오늘 한 80g 먹었겠네요. 80g 정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운동할 때 힘이 좀 안 날 것 같긴 해요. 원래 운동은 잘 먹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잘 먹고 잘 쉬는 거. 그래서 오늘도 좀 운동을 좀 부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실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제대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푸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수행 능력 별로 안 좋아도 감안하고 봐주세요.
와, 여러분들 지금 못 먹은 티가 확 나요. 와, 힘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빠져요. 벌써 너무 힘든데요. 오, 힘들다. 오메 힘든 거. 어, 20개씩 계속 이어가려 했는데 사실 뭐 5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먹은 게 없어서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관계로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할게요. 오늘은 뭐 근성장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하는 느낌으로
지금 20, 15, 15, 40, 30, 70 70개 하고, 그리고 로우는 12, 10 이랬죠. 그럼 몇 개야? 44개. 5세트 가겠습니다. 그래서 푸시업 15개씩 2번 더 하면 되고, 10개씩 2번 더 하면 되겠죠. 자,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매번 힘들다 하니까 오늘도 뭐 똑같이 힘들겠거니 하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마지막 세트 힘내서 할 거고,
여러분들도 오늘 저만큼은 하십시오. 나만 힘들기 싫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구속 취소는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구독 취소는 안 됩니다. 힘들다. 자, 오늘은 운동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헛.